안녕하세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성공을 이끄는 남자 정성호입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의 힘이 됩니다. 오늘은 은퇴자가 만들어야 할 몇 가지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자는 첫째는 연금이 나오니까 보통 분들은 직장을 다니든 뭐 공무원을 하시든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뭐 공무원연금도 좋고 군인연금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연금이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투자한 부동산에서 월세가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그런 거거든요. 부동산을 투자해서 월세가 좀 나와줘야 노후가 조금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집을 반드시 아파트 하나는 갖고 있어야 모기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월 주택을 담보로 자기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은퇴를 하면 세 가지는 가져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면 정말 은퇴 자체를 두려워할 것까지는 없다. 그래서 첫째는 국민연금.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붓는 거에 대해서 보통은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나가? 의료보험도 너무 비싸.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국민연금만큼 안정적인 것은 아직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국민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혜택이 없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선진국 사례를 보면 연금을 계속해서 들고 연금을 받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지금 50이 넘었고 앞으로 뭐 10년도 안 부으면 이제 좀 있으면 연금을 받을 나이가 좀 있으면 오잖아요. 근데 지금 뭐 국민연금에서 받으면 지금까지 받은 액수에 매월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정도 나오거든요. 보통 직장 다니신 분이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매월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성공적인 직장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또 50이 넘었을 때는 가급적이면 많은 연금을 넣어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월 수령액이 많아졌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투자인데, 저는 지식산업센터를 강조했고요. 또 물론 아파트의 갭 투자도 강조했었는데, 부동산 투자를 제가 25년 정도를 해보면 저는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해서 성공한 케이스였고, 또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때문에 사업에서 부도 위기까지 갔다가 살아남았다고 보거든요. 매월 월세가 나오는 게 확실했고요. 또 월세를 받는 것도 행운인데, 월세를 밀리는 임차인이 거의 없었어요. 많게는 5천만 원까지 받을 때가 있었는데 한 번도 밀려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임차인을 잘 만났어요. 또 큰 것으로 500평 정도 임차인 받을 때는 약 한 거의 2천만 원 정도 받은 적이 있거든요. 한 업체에서, 미국 기업에서 받았는데 그러한 행운도 있었어요. 그리고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분할해서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위기도 탈출할 수 있었고, 또 은행 이자 연체를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월세가 나오면서 좀 많은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를 2000년부터 투자해서 자가 사업장을 갖고 있다가 사업이 잘 돼서 기존에 있는 사업장을 안 팔고 임대 주고, 또 이사해서 기존에 있던 사업장을 안 팔고 임대 주고 해서 아파트 공장을 좀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2017년부터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할 수가 있었고요. 또 제가 CCTV 제조 공장을 20년 넘게 하면서 가지고 있던 공장 터를 부수고 오닉스 지식산업센터 신축했거든요. 그때 저는 염려를 많이 했었어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면 이게 마지막 물이다, 구로에서는. 그래서 마지막 버스를 탄 게 아닌가, 좀 더 정말 잘 분양될까 했는데,
지금 2020년 이제 준공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오히려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장 대표님 오늘 뭐 문자에 주신 것처럼 성수동이 10평 정도 실평수 10평대가 평당 1,600이 넘었다고 하고 그것도 없어서 못 산다고 하거든요. 구로 역시 똑같습니다. 지금 이미 오닉스 지식사업센터는 1,000만 원이 넘었고요. 제가 지금 뭐 9층이 내일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9층이 만약에 제약회사에서 안 가져가면 저는 9층을 1,100만 원 정도에 매각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있거든요. 물론 뭐 특수하게 아신 분이나 기존에 했던 분에는 약간 더 할인할 텐데 아파트형 공장, 즉 지식사업센터는 많이 올라 있고 최근에 신문 기사에 구로공단이나 아니면 여기 지벨리에 투기 세력이 모인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지식산업센터를 사서 법인화하고 또 그 법인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투자한다. 물론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영악한 사람들은 이미 투기꾼이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20년 넘게 구로공단, 즉 구로 디지털 단지 안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투기를 하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만나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은 다 기본 사업의 70% 이상 에너지를 흡수하고 또는 뭐 100%까지 해서 부동산의 붓자를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또 부동산을 투자하고 싶지 않은 사업하시는 분도 많아요. 사업이 잘 되거나 사업 방향이 부동산과 전혀 틀린 분들은 굳이 뭐 부동산을 투자하지 않아도 본인 사업에서 돈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까지 투자할 여력이나 정신적인 여유가 없는 분도 많습니다. 오늘 뭐 한국은행이 금리를 1.25%로 동결하겠다. 물론 지금처럼 실물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0.25를 내려서 1%대의 금리를 유지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는 부동산이라는 투기 세력이 몰릴 수 있다. 금리를 낮추면 부동산이 더더욱 대출받기 쉽고 이자 비율이 작기 때문에 그런 자금의 수요가 실물 경제에 투자하지 않고 오히려 부동산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한다는 게 메인 메시지였거든요. 또 문 대통령도 오늘 투기 세력은 반드시 잡겠다, 근절하겠다. 실물 경제가 위축될 수 있고 코로나가 우한 폐렴이 지금 확산된다 하더라도 부동산만큼은 잡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뭐 대통령이 해야 될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잡고 안 잡고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할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좀 부동산보다 더 급한 일이 지금 우한 폐렴 전 세계의 하늘문을 다 닫고 있는 판에 지금 뭐 부동산을 잡겠다 안 잡겠다 이거는 그냥 서기관급에서 4급 아니면 뭐 차관급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누이 강조합니다. 부동산은 수많은 실물 경제 중에 하나예요. 만 가지 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시야가 틀리다는 거죠. 지금은 모두가 다 은퇴를 걱정하잖아요. 저 역시 50이 넘었기 때문에 저는 40, 뭐 30대부터 은퇴를 걱정했고 또 은퇴를 준비한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조를 하면서 제조를 정리하는데 제가 못해도 벌써 5년, 6년이 걸렸어요. 2016년 12월, 2017년 1월 전까지 수출을 했거든요. 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정리 아닌 정리를 했는데 지금까지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지방청, 국세청 지방청에서 세무조사를 60일 이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공무원의 태도는 너무 획일적인 것 같아요. 무작정 뭐 증거 있으니까 누가 고발하니까 수사를 했을 거예요. 근데 고발해서 그거 돈을 받는 사람도 웃기는 거지만 또 그거 가지고 맞나 틀리나 확인하면서 일일이 다 했을 때 물론 억울한 면도 많고 또 일부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저는 은퇴하는 사람이고 이러이러해서 정당하다,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다 라고 해도 문서가 말해주지 않는다. 당신은 문서에 증빙서를 더 내라. 뭐 법원에 가도 똑같고 뭐 신보, 기보
가서도 똑같은 대우를 받았는데 어느 놈이 사업을 하겠냐는 거죠. 사업을 한다는 거는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내고 더불어 사는 건데 더불어 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은퇴자가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연금을 착실하게 넣어서 연금을 받는 거, 부동산을 일부 투자해야 된다. 그 중에 저는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해야 된다. 제가 직접 신축한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에서 와 보시면 제가 얼마든지 컨설팅 해드리고 오닉스 지식산업센터가 아니더라도 기타 다른 서울 시내에 있는 아니면 경기도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고 상담해 주시면 말씀드릴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항상 하는 얘기인데 저희들은 건강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건강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한 폐렴이 있는 상황에서는 사업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일을 기다리면서 건강을 유지하자. 이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건강을 잘 유지해서 기회가 왔을 때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 역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